페이지 69페이지 차근차근 성장하는 하루. 아부아적 사고는 성장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장이란 장기간 준비하는 놀라운 성취가 아니라 작은 루틴의 꾸준한 실천이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자신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상은 조금씩 성장하고 그 하루들이 쌓여 삶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한 가지를 이뤄내며 자신을 탄탄하게 다져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일상과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이를 원포인트 업이라 명명했다. 원포인트 업의 핵심 요소는 일반화된 성공 공식을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발전을 찾는 것이다.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원포인트 업이다. 2025년 들어 이러한 가치가 특히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손쉽게 하루하루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학 앱의 사용자가 증가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5월 기준 스픽, 마레보카 등 어학 앱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40대 이용자의 유입이 3.2% 늘어났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개발에 도전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홈트레이닝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 온라인 홈트레이닝 쿼트는 2025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거래액이 108% 증가했으며 활성 유료 구독자는 36%가 증가했다. 주간 콘텐츠 재생 횟수와 주 3회 이상 운동 비율 모두 증가하며 운동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속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루틴형 셀프케어 앱 루빗도 주목할 만하다. 루빗은 하루의 작은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캐릭터가 성장하고 보상으로 받은 당근으로 방을 꾸미는 게임적 요소를 더해 일상의 실천을 더욱 즐겁게 지속하도록 만든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외 누적 이용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단순한 관리 앱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정서적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향후 전망. 2025년 소비자들은 평범한 하루의 안온함, 작은 행운에서 얻는 위안, 일상을 스며드는 소소한 취미,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성장을 통해 삶을 이어왔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번아웃이 일상이 된 시대의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생활 전략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 일상에 의미 더하기라는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까? 앞으로는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벅찬 행복과 담대한 성취 같은 거대 담론 대신 요즘 소비자들은 당장의 불안과 피로를 완화하는 즉각적인 안정을 더 중시한다. 단순한 기능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브랜드 경험, 소소하지만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 차별화의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다. 작은 루틴의 힘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매일 반복 가능한 습관이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브랜드에는 장기적인 충성도를 형성한다. 러닝, 필사, 셀프케어 앱, 프리미어 생활용품처럼 일상 속 작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게 하는 설계가 곧 경쟁력이 된다. 나다운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 또한 소비를 이끄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른바 롤 모델들이 들려주는 획일적인 성공담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작은 목표를 실천하며 자신만의 성장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를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이제 경쟁의 패러다임은 무엇을 더 크게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상에 작게 스며들어 오래 남느냐로 이동한다. 앞으로 당분간 화려한 비약보다 조용한 축적을 통해 더 단단한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번아웃 시대 극복하기. 탈진을 의미하는 번아웃은 202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일부 직장인만의 문제로 치부되던 정신적 탈진과 무기력함이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갔다. 일각에서는 번아웃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정적인 뉴스를 강박적으로 소비하는 현대인의 둠스크롤링을 지적한다. 고용 불안, 주택가격 앙등, 혐오 범죄 등의 일상적 위협부터 세계 각지의 전쟁, 팬데믹, 기후위기 등의 거시적 재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 뉴스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적 에너지는 서서히 소진돼 갔다. 이러한 번아웃 상황에 맞서 사람들은 무력하게 체념하기보다는 작지만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거대한 담론이나 추상적인 해결책 대신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탈진과 무기력에 맞서고 있다. 자극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은 유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과 잠시 거리를 두고 무해하며 예측 가능한 세계로 몸을 옮겼다. 그렇다면 2025년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번아웃 시대를 극복했을까? 불안과 무기력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소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귀여움에 집중하기. 중국 완구 브랜드 팜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가 전 세계적인 화제였다. 작은 인형 하나가 보통 2만에서 10만 원 사이에 팔리며 없어서 못 사는 아이템이 되면서 수십 배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무신사의 한정판 플랫폼 솔드아웃에서 라부부의 가격 상승률은 676%에 달했고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도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11% 급증했다. 장난스러운 표정과 복슬복슬한 털, 뾰족한 귀로 대표되는 라부부만의 독특한 귀여움이 만든 무해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과거 아이들의 전유물로 치부되는 캐릭터가 이제는 세대를 불문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라부부 같은 소수 캐릭터 인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5월 애니메이션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스토어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그 중심에는 2023세대가 있었다. 기업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보조수단에 머물렀던 기업의 자체 캐릭터가 이제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 홈쇼핑의 벨리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누적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3배 성장한 것으로 식품, 화장품, 게임, 제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캐릭터, IP,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확보하고 굿즈 판매, 모바일 게임 출시 등 수익 모델을 다각화한 결과이다. 벨리곰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태국, 대만, 일본 등의 해외 시장에서도 IP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 역시 신세계 백화점의 푸빌라와 이마트의 고래잇 캐릭터를 앞세워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자체 캐릭터를 통해 기업들은 소비자와 감성적인 소통을 하는 동시에 굿즈나 게임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신용카드에서 수세미까지 무해력 마케팅 전성시대. 무해력 마케팅이 반드시 자체 캐릭터일 필요는 없다. 이미 견고한 팬덤을 구축한 캐릭터 IP와의 협업도 큰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 유통업계는 앞다투어 캐릭터 팝업 스토어를 열며 오픈런 열풍을 이어갔다. 현대백화점은 듀가나디, 망그러진 곰, 수바코, 디즈니 등의 인기 캐릭터 팝업 스토어를 연이어 선보이며 캐릭터 팬덤을 백화점으로 끌어들였다. 카드 업계 역시 인기 캐릭터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한카드의 먼잡기, KB국민카드의 마루는 광쥐, NH농협카드의 쿵야 등 캐릭터와 협업한 카드가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2%가 디자인 때문에 카드를 발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캐릭터의 활약은 상품을 넘어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디즈니런 서울
미니언즈런 같은 여가 이벤트는 캐릭터 IP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달리고 즐기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했다. 심지어는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는 수세미조차도 귀여움으로 승부를 걸었다. 미국 스타트업 회사에서 선보인 스크럽데디는 웃는 얼굴 모양과 컬러풀한 색상의 수세미다. 주방용품은 지루한 상품이란 고정관념을 뒤집으며 미국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서도 2025년 4월 더 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팝업 스토어에 나흘 만에 누적 방문객 3만 명이 몰리며 인기를 증명했다. 하트, 고양이 등 20여 종의 귀여운 디자인, 10여 종의 알록달록한 컬러에 수세미의 주 소비층인 4050 세대가 아닌 2030 세대가 반응한 것이다. 콘텐츠 업계에서도 귀여움은 흥행 보증수표다. 복잡한 서사나 화려한 연출이 없어도 귀여움만으로 시청자를 웃게 만들며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가수 카더가든이 아기와 하루를 보내는 단순한 설정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나영석 PD가 동료의 아이들을 돌보는 채널 15야의 짧은 영상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아기의 귀여움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낸 것이다. 귀여움의 힘은 생성한 AI 캐릭터에까지 이어진다. 유튜브 채널 정소불안 김햄찌는 첫 콘텐츠가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평균 조회수 117만 9,700회를 기록했다. 지옥철과 배달 음식으로 성장되는 K 직장인의 씁쓸한 일상을 귀여운 햄스터로 표현한 현실과 비현실의 묘한 대비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치열한 콘텐츠 경쟁에서 귀여움은 취향을 넘어 콘텐츠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해력은 오늘날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됐다. 아기처럼 큰 머리와 동그란 얼굴, 커다란 눈, 서툴지만 순수한 행동은 복잡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 인간적 본능에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작고 귀여운 것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는 정서적 자원이자 제품의 콘텐츠 선택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 것이다. 속감 즐기기. 소셜미디어라는 미디어에 Save the Bottoms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차량 내부에 사라지고 있는 물리적 버튼의 부활을 촉구하는 소비자 캠페인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실제 제품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3년 만에 신형 골프 GTI 모델의 물리적 버튼을 다시 장착했다. 손끝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직관적인 조작의 안정성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는 차량에 물리적 버튼이 있어야 되고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자동차뿐 아니라 IT 기기와 가전제품에서도 물리적 버튼이 되살아나고 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카메라 전용 물리적 버튼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갤럭시 워치 7 울트라에도 운동용 퀵 버튼이 생겼다.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흐려지는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첨단 기술보다는 손에 닿는 무게와 질감이 주는 물성의 안도감, 물성 매력인 것이다. 모든 것이 터치 한 번으로 해결되는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소비자는 손에 잡히는 확실성을 찾고 있다. 은행이나 외식업체가 배포하는 종이 달력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기계식 손목 시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는 호황을 맞았다. 주술회전, 진격의 거인 등 인기 만화책 판매량도 늘었다. 스마트폰 캘린더가 일정을 관리하고 스마트워치 하나로 건강 체크부터 간편 결제까지 가능하며 웹툰이 시장을 장악한 시대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수고로운 아날로그 경험을 선택했다. 디지털의 편리함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공백을 물리적 감각을 통해 메우는 모습이다. 손에 잡히는 경험에 대한 갈망은 애정, 기억, 경험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로까지 확장됐다. 좋아요 버튼으로 드러나는 팬심과 스트리밍 횟수로 증명되는 콘텐츠들이 액정 화면을 넘어 굿즈를 통해 물성화된다.
소비자는 포스터, 배지, 티켓 등 영화의 일부를 소장하며 스크린 속 감동을 현실로 옮겨오고자 한다. 보는 것을 넘어 소장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소비 가치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영화 굿즈 전문점 시네샵은 개봉 시기에 맞춘 굿즈 패키지를 선보여 관객의 소장 욕구를 자극했으며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 숍에서는 기묘한 이야기 티셔츠, 오징어 게임, 피규어 등 인기 IP를 굿즈로 제공해 전 세계 팬들의 소장 경험을 자극했다. 무형의 가치가 손에 잡히는 물체로 이러한 굿즈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딩 전략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담아낸 굿즈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의 꿈돌이다. 1993년 엑스포 마스코트로 등장했다가 잊혀졌던 꿈돌이는 30주년을 맞아 부활해 대전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희소성을 내세운 꿈돌이 굿즈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노잼 도시로 불렸던 대전을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다. 2025년 6월에 열린 꿈돌이 판업 전시회 옐로 드림에는 3만 명이 몰렸고 같은 달 출시된 꿈돌이 라면은 한 달 만에 50만 개가 판매됐다. 최근에는 막걸리, 컵라면, 호두과자 등으로 상품군을 넓히고 꿈돌이 택시까지 선보이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이돌 팬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굿즈가 이제는 연예계를 넘어 미디어, 출판,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무형의 가치를 손에 잡히는 실체로 바꿔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촉감을 구현하려는 이 시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선보이는 필기 모드는 전자책 화면에 실제 펜으로 종이에 쓰는 듯한 감각을 재현한다. 전자책의 편리함과 휴대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이책이 주는 손맛까지 더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단순한 디지털화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아날로그적 감성과 경험을 디지털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성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디지털 언택트 환경에서 소비자는 감각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을 느낀다. 특히 촉각적 느낌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핵심 요소다. 손으로 쥐고 누르는 단순한 동작만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스트레스볼의 원리처럼 촉감은 지친 일상의 불안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매개로 작동한다. 체험으로 회복하기. 번아웃 시대에 지친 소비자들은 멈추어 쉬는 대신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몰입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능동적으로 몰입하는 경험은 불필요한 걱정을 차단하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게 한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회복을 멈춤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단순한 휴식 대신 꾸미기 활동, 원데이 클래스, 스포츠 관람처럼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이러한 체험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소진된 자신을 회복하고 삶의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번아웃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꾸미기 바람이 뜨거웠던 2025년이었다. 닦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으로 신고 신발 꾸미기, 백구 가방 꾸미기, 텀구 텀블러 꾸미기, 킥구 기계식 키보드 꾸미기, 냉장고 꾸미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은 별걸 다 꾸민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모든 것을 꾸미는 데 열중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커스텀 재료를 판매하는 와펜숍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111% 급증했으며 라이프스타일숍 29cm의 다이어리 플래너 거래액은 24년 10월부터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자는 밋밋한 기성품의 개성을 입히고 평범한 사물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특별한 경험에 몰입했다. 토핑 경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욱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토핑 경제라 명명한다. 쇼핑 경제가 뜨면서 유통업계는 꾸미기에 진심인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꾸미기 상품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이 16가지 스프레드 중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를 수 있는 PB 브랜드 카페를 열었는데 이 16가지 스프레드는 자체 기획 개발한 P&B 블렌드 딜 화이트의 메뉴로 다양한 종류의 식빵과 조합해 자신만의 플레이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투썸 플레이스는 텀블러 스트랩과 이니셜 스티커를 포함한 텀구 선물 세트를 출시하며 소비자가 일상용품에 자신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이소 역시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전용 보관 바인더 등의 꾸미기 용품을 별도로 진열하고 꾸미기 페어를 개최했다. 소비자는 꾸미기라는 작은 행위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토핑을 얻는 즐거움 속에서 심리적 회복을 경험한다. 야구장과 페스티벌로 몰리는 사람들. 꾸미기가 개인적 체험이라면 스포츠 관람이나 콘서트 같은 집단적 체험은 타인과의 유대를 통한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타인과의 감정 교류 속에서 정서적 해방을 경험하고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강화한다. 특히 스포츠 관람이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한국 프로야구는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한국 시리즈가 열린 10월에는 독점 중계권을 보유한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경기 성적을 넘어 선수와 팀에 대한 애착으로 결속하는 팬덤 문화가 있다. 팬덤은 단순한 취미 공동체를 넘어 복잡한 현실을 잠시 잊고 응원을 나누며 인간의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심리적 안전지대로 기능한 심리적 안전지대로 기능한다. 경기장의 함성 속에서 팬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무력감을 극복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뮤직 페스티벌의 부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월드 DJ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싸이 흠뻑 쇼 등 수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대형 페스티벌의 흥행은 페스티벌이 다시금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페스티벌을 찾은 사람들은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에 온전히 몰입하고 익명의 군중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한다.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카스와 스프라이트를 비롯한 주류 음료 업계는 페스티벌 현장을 마케팅 무대로 삼아 페스티벌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제품과 연결시키며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이어리 꾸미기부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까지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의 주체가 돼 번아웃 시대에 대응했다. 개인적 몰입이든 공동체 속에서의 집단적 몰입이든 그 지향점은 같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형태는 달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소비자가 직면한 불안을 완충하며 번아웃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향후 전망. 2025년의 소비자들은 번아웃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귀여움, 물성, 몰입 같은 요소들이 일상을 지탱하는 작은 활력소가 됐고, 이를 통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 정신적 탈진과 무기력함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소비자의 움직임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번아웃 시대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업은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주목해야 할까? 첫째, 번아웃에 지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능이 아닌 마음의 짐을 덜어줄 정서적 위안이다. 성숙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의 핵심은 더 이상 품질이나 기능이 아니다. 경쟁의 패러다임이 무엇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서 어떻게 다르게 느끼게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귀여움 같은 정서적 요소는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귀여움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즉각적인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한 기능적 차이를 넘어 소비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정서적 차별화는 오늘날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핵심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둘째, 디지털의 편리함과 물리적 감각의 조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기기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손에 잡히는 감각에 대한 결핍은 점차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촉각이 주는 실제감과 정서적 위안을 동시에 갈망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디지털화나 단순한 아날로그화의 회귀가 아닌 두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미세한 진동으로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애플의 햅틱 터치 사례는 작은 촉각적 자극이 디지털 경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촉감은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닌 소비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명확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구현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몰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스스로 상황을 주도한다는 감각을 갖게 하는 순간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소비자를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킨다. 맥켄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화된 경험을 한 소비자의 78%가 브랜드를 적극 추천하고 76%가 재구매 의사를 보인다고 한다. 잘 설계된 개인화 경험은 단순한 맞춤 제한을 넘어 내가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간다는 주체성을 부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즐겁게 몰입하면서 동시에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2025년 번아웃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경험을 추구했다. 이들은 기능보다 마음의 위안을,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각을, 수동적 소비를 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원했다. 소비자가 소진된 일상을 세심하게 읽어내고 그 속에서 의무와 활력을 불어넣는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번아웃 시대에 기업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만든 생존 경제, 기후가 시장을 삼키다. 바나나가 열렸다. 동남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도 아니고 서울 노원구 텃밭에서 열렸다. 11년 전 한 도시농부가 호기심으로 심은 바나나가 드디어 서울 한복판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대한민국 기후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 2025년 한국의 여름은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들었다. 2024년 추석에는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제는 가을 추자를 쓰는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자를 쓰는 하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자조까지 나왔다. 평균 기온이 오르고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후위기가 이상이 아닌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가 시작됐다.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는 능력을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감수성을 높여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늦어진 추위와 극심한 폭염이 소비 패턴과 전략, 나아가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바뀌고 있는 소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 패션과 유통 산업의 변화. 날씨에 가장 민감한 상품은 옷이다. 더위가 길어지면서 잠깐 쓰고 장롱에 두던 여름 제품들이 들어갈 줄을 몰랐다. 2025년 7월 무신사와 29cm에서 냉감 소재 의류 거래액이 전년 대비 52% 늘었고 텐셀 티셔츠는 199%, 리넨 가디건은 105% 폭증했다. 여름 한정판이었던 쿨링 소재가 3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2025년 쿨링이나 냉감 아이템에 대한 SNS 언급량은 5월에 이미 2024년의 피크점을 넘어섰으며 언급 아이템 또한 침구나 이너웨어를 넘어 선크림, 생리대 등으로 다양화된 모습을 보였다. 극한 기후가 계절의 경계를 씌우면서 계절 아이템의 유통기한이 바뀌고 있다. LF는 SS 봄, 여름 시즌 상품 출시 시점을 2월에서 1월 중순으로 앞당기고 2월 말부터 민소매 아이템 등의 여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봄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졌기 때문이다. 스타일도 봄보다는 여름 스타일을 더 많이 반영하고 FW 가을 겨울 시즌의 물량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
나아가 계절을 타지 않는 시즌 리스 상품을 확대하고 실시간으로 고객 반응을 분석해 물량을 조절하는 반응 생산 프로세스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 부분 빈폴은 이제 1년을 사계절로만 보지 않는다. 초봄, 초가을, 한여름을 주거한 7개의 계절로 상품을 기획한다. 아예 계절을 타지 않는 웨더리스 상품도 늘고 있다. 뜨거운 여름이지만 냉방이 잘 된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추위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뜨거운 햇빛 아래나 추운 실내 에어컨 바람에 유용한 리넨 카디건 판매가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패션 업계는 이 웨더리스트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와 길어진 여름에 대비해 경량 바람막이, 카디건 등 여름 겉옷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패션 유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아울렛은 주로 실외에서 쇼핑하는 형태로 쇼핑과 나들이를 겸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하지만 너무 춥거나 더울 때나 눈비가 내리면 야외 쇼핑은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은 건물 전체의 날씨에 따라 여닫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는데 이는 기후변화를 상수로 받아들인 투자다.